50년 전 우리 주변에는 흔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자전거, 그리고 그 자전거를 힘겹게 끌고 가는 삶의 무게를 짊어진 아버지의 굽은 뒷모습. 오늘은 그 아련한 기억 저편, 한 남자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은빛, 자전거의 슬픈 비밀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화면 가득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견뎌낸 듯한 녹슬고 낡은 자전거 한 대가 자리합니다. 달아빠진 체인,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프레임, 그리고 희미해진 바퀴살이 오랜 시간을 침묵하며 버텨온 역사를 묵묵히 증언하는 듯합니다. 그 옆으로는 수많은 고난과 희로애락을 겪어온 주름진 아버지의 손이 클로즈업됩니다. 굵고 거친 손마디, 희미한 핏줄, 그리고 손등에 박힌 깊은 주름들은 마치 지나온 고단한 삶의 궤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그 손은 그 어떤 설명보다도 웅변적으로 한 남자의 인생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기꺼이 감내했던 희생과 사랑, 그리고 평생 잊히지 않을 가슴 깊이 새겨진 흉터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화면 위로 쓸쓸하면서도 애틋한 감정이 묻어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회한의 메아리처럼 먹먹하게 울려 퍼집니다. 영호야, 그 자전거 사실은 아버지가 미안했다. 아버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 침묵은 수많은 감정들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죄책감, 사랑, 그리움,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가 마치 안개처럼 서서히 드리워집니다. 이 이야기는 1970년대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한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 시절의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선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꿈을 실어 나르는 희망의 상징이었고, 가족의 생계를 묵묵히 지탱하는 숭고한 존재였으며, 때로는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매개체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손때 묻은 은빛 자전거는 어린 아들 영호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전부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영호는 그날의 기억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은빛 자전거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어두운 창고 한 구석에서 낡고 녹슨 공구들을 무심한 듯, 그러나 지극히 조심스러운 손길로 만지작거립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공구들은 마치 과거의 시간을 더듬어가는 듯한 깊은 회한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사용되어 닳아버린 렌치, 거친 손때가 묻어 반질거리는 스패너. 이 모든 낡은 도구들은 영호의 지난 세월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고단했던 삶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잊을 수 없는 아픔과 함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으려는 듯한 깊은 그리움과 간절함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그 공구들을 통해 아버지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그토록 아끼던 제 자전거 왜 파셨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영호의 목소리는 쓸쓸하게 창고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메아리칩니다. 그의 질문은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그의 마음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가 만지는 공구들은 단순한 작업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의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매일같이 땀 흘리며 수없이 만졌을 도구들이며, 또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팔기 전 마지막으로 그 자전거를 고치고 보듬어 주었을 때 사용했을 법한 정이 묻어나는 도구들입니다. 영호는 공구를 통해 아버지와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찾으려는 듯합니다. 그의 손길은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채 조심스러우면서도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시간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영호의 아버지는 동네 어귀에 자리한 작은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그는 매일같이 땀 흘리며 망가진 자전거들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가장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찌는 듯한 한여름의 햇살 아래 그의 등에는 늘 가족을 향한 사랑과 무거운 책임감이 겹겹이 얹혀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은 기름때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빛났습니다. 그는 늘 자전거를 고치는 일에 진심이었고, 그의 손을 거쳐간 자전거들은 다시 생명을 얻어 힘차게 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어렵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아들 영호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눈부시게 빛나는 은빛 자전거였습니다. 그 자전거는 온 동네 아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마을의 작은 영웅처럼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은빛 프레임은 햇살 아래 영롱하게 빛났고 튼튼한 바퀴는 어떤 험한 길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선물하며 아들의 얼굴에 피어난 환한 미소를 보며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해했습니다. 그의 고단함은 아들의 웃음소리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영호는 새로운 은빛 자전거를 타고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티 없는 웃음소리는 아버지의 고단한 삶의 작은 위로이자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자전거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고 아버지에게 자전거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과 희망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자전거 진짜 멋져요? 저 이거 타고 학교에서 제일 먼저 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하하, 그래 영호야. 이 자전거 타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영호는 학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마침내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쁨과 자랑스러움에 들떴지만 기쁨도 잠시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합격의 기쁨 뒤에 찾아온 등록금이라는 거대한 산은 아버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늦도록 삭바느질을 하며 눈물을 삼켰고 아버지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사판을 전전했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으며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들의 꿈을 펼치기 위한 등록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보, 영호 등록금 이제 정말 어떡해요? 여기저기 빌려봤지만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요? 우리 영호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걱정 마시오, 여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우리 영호의 꿈을 이대로 포기하게 할 순 없지. 아버지가 반드시.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고민하던 아버지는 결국 가슴 아픈 결단을 내립니다. 아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은빛 자전거를 팔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말없이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전거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체인에 새 기름을 칠하고 녹슨 부분을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낡은 타이어에 바람을 채워넣고 반짝이던 은빛 프레임을 다시 한번 부드러운 천으로 닦았습니다. 자전거를 팔기 전, 마치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듯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손질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슬픔과 회한이 가득했지만 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팔아 마련한 돈을 봉투에 고이 담아 아들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 봉투는 단순한 돈뭉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피와 땀, 그리고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이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영호야, 아버지가 내 꿈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부디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말거라. 다음날 아침 일찍 영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찾던 은빛 자전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등록금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등록금 봉투를 움켜쥔 채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슬픔과 고통으로 더욱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호는 아버지의 눈을 보고 그의 굳은 표정을 통해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설마 제 자전거를 파신 거예요? 미안하다, 영호야.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건 내 등록금이야. 내가 대학에 가야만 너의 미래를 펼칠 수 있으니. 아버지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차마 숨길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날 이후 은빛 자전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했고 아버지에게 더 이상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그 은빛 자전거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아련한 추억이 그림자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전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자 영호의 꿈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
영호는 마침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성공의 빛이 따랐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아버지의 희생으로 잃어버린 은빛 자전거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잊지 않고 그 자전거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뒤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좌절 끝에 그는 이제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허름한 동네 골목길에서 낡은 간판을 단 작은 자전거포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과 삐걱거리는 문, 그리고 먼지 쌓인 자전거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는 마치 운명처럼 기억 속의 은빛 자전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그의 기억 속에 선명히 각인되어 있던 그 자전거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영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 한눈에 50년 전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자신의 자전거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호는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자전거에 다가가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전거는 마치 오랜 시간 헤어졌던 소중한 친구처럼 혹은 잃어버린 가족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수리하며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과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낡은 부품들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녹슨 프레임을 정성스럽게 닦아내자 자전거는 마치 마법처럼 점점 예전에 눈부셨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새 것처럼 반짝이며 빛나는 자전거 휠이 클로즈업됩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자전거 휠은 마치 영호의 지난 세월과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회한의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자전거를 찾았어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서야 제가. 영호는 완벽하게 수리된 은빛 자전거를 조심스럽게 끌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늙고 병든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버지에게 그 은빛 자전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희미하게 빛나며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과 함께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자전거의 은빛 프레임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50년 전 자전거를 팔기 전 마지막으로 손질하던 그날 밤의 손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이게 정말 내 자전거란 말이냐? 어떻게 다시? 네, 아버지. 제가 기어코 찾아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셨던 바로 그 은빛 자전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러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오랜 세월 묵혀왔던 슬픔과 회한, 그리고 아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영호야, 내 아들아, 네가 결국 아버지의 약속을 지켰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아들을 뜨겁게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역광 필터 속에서 두 부자의 포옹 장면은 마치 영원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화면을 채웁니다. 그 순간 50년 동안 아버지의 가슴 속에 묵혀왔던 슬픔과 아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던 그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넘어선 사랑과 이해, 그리고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정체였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오해는 치유되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싹트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영호의 부축을 받으며 은빛 자전거를 끌고 집 앞을 나섰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타는 자전거는 아버지에게 세상 그 어떤 값진 보물보다도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두 부자가 은빛 자전거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걸어가는 잔잔한 풍경 영상이 화면에 펼쳐집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조용하면서도 굳건하고 깊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배경음악이 서서히 커지면서 화면 속 자막은 점차 투명도를 높여 사라지고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깁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단순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고 걷는 듯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전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과 자녀를 향한 언컨디셔널 러브, 그리고 그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하며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려 그 약속을 지켜낸 아들의 깊은 효심과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잊고 지냈던 수많은 은빛 자전거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형태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사랑과 희생의 형태로, 때로는 소중한 추억의 형태로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 숨겨진 혹은 잊고 지냈던 은빛 자전거는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함께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따뜻한 감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